100년도 전에 쓰인 책이 21세기에도 베스트셀러가 되는 건 그리 흔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그 주인공 나폴레옹 힐이 있습니다. 그는 과연 독자들에게 어떠한 영감을 주었기에 7천만 부가 넘게 팔리며 100년 동안 그의 이름을 전 세계에 날릴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시작하기 전에 이런 비결을 계속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힐은 고아였습니다. 그는 탄광 노동자, 농부, 그리고 기자로 일했고 그는 출판물들을 위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인터뷰하고 그 시대의 가장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 쓴 Success Magazine이라는 잡지의 편집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그걸 책으로 집필한 나폴레옹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함께 들어보시죠. 가난과 부 모두 생각에서 나온다. 생각이 상황을 만든다. 정말 그렇다. 에드윈 반스는 실제로 이 말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 깨달음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반스가 지닌 갈망의 특성은 명확하다는 점이었다. 그는 에디슨과 함께 일하고 싶었다. 에디슨 밑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동업자로 일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상황은 행동으로 옮길 만한 처지가 아니었다.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째, 그는 에디슨과 일면식조차 없는 아예 모르는 사람이었다. 둘째, 에디슨의 연구소가 있는 뉴저지주까지 갈 기차표를 살 돈조차 없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문제 두 가지만으로도 열망을 실현하려고 시도할 생각조차 못하죠. 하지만 그의 열망은 평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기차표를 마련한 반스는 에디슨의 연구소를 찾아갔고 에디슨은 몇 년 후 반스와의 첫 만남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내 앞에 서 있었다. 빈털터리 같은 행색이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뭔가가 있었다. 그 표정은 그가 마음먹은 일은 해내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그래서 나는 그가 바라는 기회를 주었다. 그가 성공할 때까지 끈덕지게 매진하기로 마음먹은 게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 결정이 실수가 아니었음을 그가 증명해 주었다. 반스가 처음부터 에디슨의 동업자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아주 낮은 임금으로 에디슨 연구소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을 뿐이었어요. 반스는 일하는 몇 달 동안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겠다는 열망을 끊임없이 강하게 되새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 반스의 강철 같은 결심, 열망에 집중하고 끈덕지게 밀어붙이는 행동은 온갖 장애를 넘어 그가 바라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그런데 기회는 반스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에서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기회는 이렇듯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기회는 뒷문으로 슬그머니 들어오는 교활한 면이 있다. 때로는 불운의 가면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잠깐의 좌절이라는 형태를 띠기도 한다. 당시 에디슨은 에디슨 구슬 녹음기라는 기계를 막 완성한 참이었다. 영업사원들은 그 물건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여간 애를 쓰지 않고서는 그 기계를 팔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반스는 자신에게 기회가 왔음을 알았다. 기회는 조용하게 반스와 에디슨 말고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상하게 생긴 기계 뒤에 숨어 슬며시 다가왔다. 그리고 반스는 그 기계를 팔았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말이다. 에디슨은 그에게 전국 유통권을 주었다. 이 사업을 통해 반스는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가 해낸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더욱 대단하게도 생각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낸 것이다. 반스는 200에서 300만 달러의 손을 쥐게 되었다. 21세기 지금 구매력으로 환산하면 600억에 이르는 돈이다. 하지만 그는 돈보다 더 의미있고 위대한 자산을 얻었다. 바로 널리 알려진 성공 법칙에 따라 행동하면 생각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극이 물질적 보상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간과한 사실 중 하나는 생각은 마치 아무런 힘도 역할도 영향력도 없다는 듯이 여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은 우리가 가진 능력 중 가장 위대한 능력이에요. 이 생각만 있으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요. 손에 넣을 수 있어요. 그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도요.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찾아온다. 실패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찾아온다. 이 말은 거의 진리에 가깝습니다. 아니, 진리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포드의 창업자, 자동차 왕으로 불리는 헨리 포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헨리 포드가 그 유명한 시리즈 8 모터를 만들기로 결심했을 때의 일인데요. 그의 유명한 일화를 읽어드릴게요. 포드는 8개의 실린더를 넣은 엔진을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기술자에게 엔진의 설계도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기술자가 포드가 말한 엔진을 만드는 것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른 기술자도 모두 그 말에 동의했다. 하지만 포드는 어쨌든 만드시오라고 말했다. 기술자는 계속 불가능하다고 반대했고 포드는 지시했다. 해봐요. 성공할 때까지 계속 해봐요. 시간은 얼마가 걸려도 상관없으니. 6개월이 흘렀다. 아무것도 만들지 못했다. 또 6개월이 흘렀고 여전히 만들지 못했다. 기술자들은 포드의 지시에 따르려고 온갖 방법을 강구했지만 그 일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의 말, 기술자들은 이번에도 포드가 바라는 엔진을 만들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포드가 말했다. 가서 일하시오. 나는 그 엔진을 원하오. 그러니 그걸 손에 넣을 거요. 그러고 나서 마법이 일어났다. 포드는 다시 한번 승리했다. 인간의 정신은 무엇이든 상상하고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대로 마치 나의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는 듯이 살아가죠. 그리고는 성공이, 돈이, 행운이 나에게 오길만 학수고대라도 하며 로또나 복권을 사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삶이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생각만이 상황을 만들고 생각이 부와 가난을 만듭니다. 결국에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라도 계속 생각하고 열망하며 결국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그가 태어난 순간 만났다. 그는 듣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났다. 의사는 그가 평생 듣지도 말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 의견에 반발했다. 내게는 그럴 권리가 있었다. 나는 그 아이의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들이 반드시 듣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그 방법을 찾아내리라고 믿은 것이다. 나는 귀의 도움 없이도 뇌로 소리를 전달하는 방법과 수단이 있으리라는 불타는 열망을 아이의 마음속에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리고 나는 아이의 마음을 듣는 일에 대한 불타는 열망으로 가득 채웠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매일같이 결심을 다졌다. 내 아들은 듣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 아이는 자라면서 주변의 사물들을 감지하기 시작했고 아주 미약하게나마 아이에게 청력이 있음이 드러났다. 나는 즉시 소리를 듣고 말하겠다는 열망을 아이의 마음에 심어주기 시작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독립성, 상상력, 듣겠다는 강한 열망을 키워줄 만한 이야기를 지어내서 들려주었다. 아이가 겪는 고통이 골칫거리가 아니라 대단한 자산이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심어주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아들은 나를 믿었고 그것은 정말로 놀라운 결과를 일으켰다. 아들이 7살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제 힘으로 이웃에게 6센트를 빌려 신문을 사서 팔았다. 그 다음 그 돈으로 다시 신문을 사들여서 팔았다. 그날 밤 늦게까지 아이는 이 일을 반복했다. 나중에 계산해 보니 빌렸던 6센트를 돌려주고 나서도 순이익은 42센트나 되었다. 밤이 되어 우리 부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손에 그 돈을 꼭 쥐고 말이다. 아내의 눈에는 이 일이 귀가 들리지 않는 어린 소년이 거리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돈을 버는 모험으로 보였다. 나는 스스로에게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거둔 용감하고 야심차고 독립적인 어린 사업가가 보였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 보청기 회사에서 시험용으로 전기 보청기를 보냈다.
이미 보청기에 실망한 적이 많아서 별 기대는 없었다. 마침내 그 기계를 대충 머리에 쓰고 전원을 넣자 그 순간 마법이 일어났다. 정상적으로 듣겠다는 일생의 열망이 실현된 것이다. 난생 처음으로 아이는 정말로 들었다. 아이는 전화기로 달려가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엄마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었다. 다음날 난생 처음으로 아이는 강의 중에 교수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보청기 도움 없이 들을 수 없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고통을 경감해 주게 되었다. 이걸 듣고 보청기가 나와서 듣게 된 거네. 이거는 열망이 한 게 아니네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이의 열망이 없었더라면 아이의 장애와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본인 운명 탓, 부모 탓, 신체적 결함 탓만 하며 무기력하게 지내다가 깡통 하나 들고 길거리에 나앉을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의 연금술사다. 믿음이 생각과 결합되면 그 즉시 잠재의식이 그 진동을 낚아챈다. 그리고 그것을 번역하여 무한지정으로 보낸다. 그렇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 나온다. 생각이 상황을 만든다. 정말 그렇다. 오늘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셨나요? 진정 내가 원하는 삶, 나의 성공, 풍요로움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진정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고 계신가요? 고맙습니다. 책사슴이었습니다.